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뭐 휴가를 가셨겠죠? 아무도 쉬시거나. 아유, 저도 오늘 쉬려고 그러다가 뉴스 보고서 이제 좀 나왔어요. 카말라 해리스인가요?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출마자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죠. 그동안 민주당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일단 그 존재 자체를 부인했고, 화폐라는 말 절대로 안 쓰려고 그랬고, 가상자산 말을 썼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뭐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진 딱 쥐고 있었죠. 돈에 관한 문제니까. 그랬는데 이제 카말라 해리스 지금 대통령 출마자가 다른 앵글로 본격적으로 이 가상화폐 업계 사람들과 면담을 개선하겠다 그래갖고 뭐 아주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게 화폐혁명이라는 게 이렇게 격발이 되나 보다. 그러니까 코어팀 오픈 메인넷 로드맵 조건이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개 조건이 세 번째 조건이 외부 환경이었는데 정말로 요거 끝나고 12월 달쯤에는 오픈 메인넷이 나오고 파이코인이 상장을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가 그때 올해 말이면 윤곽이 나오겠구나. 정말 뭐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겠구나. 이제 그랬어요. 일단은 뭐 암호화폐 전체를 얘기하지만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을 하고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몰수한 암호화폐를 이제 국가 자산으로 시장에다 내놓지 않고 갖고 있겠다라는 아주 친시장적인 발언을 해서 비트코인이 대장이니까 비트코인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해리스는 뭐 비트코인 얘기를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아직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패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해리스의 패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어차피 뭐 돈은 미국 정부에서 방향타를 정하니까요. 키를 정하니까 이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밝히는 암호화폐 전략이 파이코인과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미국 민주당의 성격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지금 뭐 9월, 10월 코인 상승되냐, 누가 비트코인 편이냐,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분이 유튜브 달았지만, 다른 코인은 암만 얘기해봐야 아무도 모르고,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 후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 바뀌었죠.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마다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이런 돈 냄새 잘 맡는 사람들은 꼭 돈 벌겠다라는 생각보다 세상에 왜 사람들이 와와 몰려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다 이렇게 터치를 해보죠. 맛을 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건 바이든 대통령이건 미국은 이제 오랜 뷰로크랫 관료들이 지향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심층 밑에서 어떻게 이제 참모들이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암호화폐가 앞으로,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올해 내년 이런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암호화폐라는 게 뭐 향후 한 50년 정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지핀 이 암호화폐 업계, 이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요. 가상화폐 업계의 트럼프 독주를 견제해서 관계 재설정하겠다. 지금 이제 인디아나주도 이제 중요한 데죠. 미국의 7개 주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미러키에서 할 때 여태까지는 가상화폐 업계가 친트럼프 진영으로 됐는데 이제 조만간 해리스 대통령 후보 측에서 가상화폐 업체들과 수일내로 대화를
하고 한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셔클, 뭐 리플랩스 이런 데를 이제 만나려고 한다. 이런 데를 만나려고 한다. 그래서 코인 업계 자체는 민주당이 이렇게 들을 의지만 있어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고 해요. 여태까지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인공지능 이거 빙 보니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논의가 화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3 컨퍼런스에서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시장에다 내놓지 않겠다. 그렇고 미국이 가상화폐의 성지가 되도록 하겠다.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CDBC 그런 거 안 한다. 이제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하고는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가 공론화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로드맵의 3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레인넷을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가 외부 환경이다. 그 외부 환경이 별로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다.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은 그 외부 환경이 없어지게 되면 오픈레인넷을 하겠다. 근데 이 외부 환경이 없어지는 것이 미국의 이제 두 대통령 양자 공이 이런 게 나온 거죠. 이게 성숙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콜라스 부부가 얘기한 화폐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격발이 되는 것 같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로드맵 3이 이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암호화폐의 게임 체인저 비트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탁 던져놨죠. 창조주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창조주고 세상에 탁 던져놓으니까 이제 시장에 의해서 나쁜 놈이 쓰건 좋은 놈이 쓰건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확 올라가게 됐죠. 그러니까 현재 암호화폐의 생산 양식, 생산력, 생산 관계가 암호화폐의 생산력,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생산력, 생산 관계, 생산 양식 이런 모든 것이 비트코인에 의해서 학문이 바뀌고 예술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지금 정치가 바뀌고 있고 철학이 바뀌고 있고 종교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세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어제 얘기한 마르크스예요.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사학자이자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이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생산 양식을 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바뀐다. 지금 비트코인 보면은 마르크스 얘기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냐면 이 생산 양식하고 생산 수단을 뺏어버려라. 뺏으면은 당신이 노예에서 주인이 된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이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시작된 이 암호화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를 이제 기존의 보수층에서 뺏으려고 그러는 거죠. 생산 수단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뺏는다라는 표현보다 아무튼 제한을 가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학문도 바뀌고 예술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철학도 바뀌고 거기에 대한 사상, 종교까지 다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세상은 정반합으로 그러니까 이렇다가 이렇게 치고받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반합이 난다라는 거죠. 떼제와 안티떼제 그다음에 트루떼제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처음 이 화면은요. 5분 뚝딱 철학이라고 참 김 교수님 재밌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유물 변증법은 헤겔이 제일 먼저 했고, 근데 이 헤겔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물질 위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물질 위주로 바꿔갖고 헤겔 사상을 뒤집어서 마르크스 사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헤겔은, 그러니까 뭐 마르크스는 유물론적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물질이 위에 걸 다 바꾼다, 이런 거고, 이제 원래 헤겔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유물론의 반대가 이제 유심론인데, 마음이라는 오직 유자거든요. 마음에 의해서 다 된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한 3가지에서 5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이. 또 쪽에서 보면 7개까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헤겔이 얘기한 이 물건이 아니라 세상을 진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힘은, 이게 모두 우리들에게 잠자고 있는 초월적인 알매 능력이 있다. 이거를 뭐 순수 이성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초월 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초자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셀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참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열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초월적 진리죠. 이게 있다. 그게 끌어나간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아니다, 물건으로 한다, 생산이 다 바뀐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 얘기죠. 똑같아요. 이 헤겔이 주장한 어떤 이 보편적 사람들의 보편적인 전반적으로 어떤 개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역사적인 변천 과정, 그 다음에 정반합, 떼제, 안티떼제, 트루떼제로 찾아가는 이런 변증법, 3차원적인 데서, 그 다음에 항상 이런 세상에는 주인과 노예와 있다. 그리고 노동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뭐 그 막노동식, 지금 파이오니어들 막노동 시키고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노동 얘기했고, 그리고 뭐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언제까지 뭘 안 하면 뭐 당신 내 거 채굴한 거 못 쓰게 하겠다, 뭐 이렇게 주인과 노예 이런 게 좀 있고요. 변증법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그 이렇게 화폐의 변천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IT 세계가 오면서 사람들이 바라는 거, 변해가는 게 다, 이거를 파이코 팀의 이제 청태화 팡 같은 사람이 이걸 계속 지켜보는 거죠. 정반합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원래 이거를요, 이 5분 뚝딱 철학 하시는 김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거를 원래는 이게 이제 유물론적이라고 저는 쉽게 설명했는데, 그냥 이걸 실천이라고 처음에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심, 이 잠자고 있는 초월적 알매 능력, 이걸 사변이라고 하셨거든요. 사변이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요, 6.25 사변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사변이라는 게 뭐냐면요,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아는 것, 그거를 사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체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사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헤겔은 형 이상학적, 그 다음에 이 마르크스는 똑같이 이제 변증법을 했는데 형 이해학적. 근데 형 이상학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힘들지 않게 되려면, 돈을 까먹었던 사람이 돈을 벌려면, 남한테 자주 속는 사람이 속지 않으려면 이런 헤겔의 사변적,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거를 해야 돼요. 이게 사변이거든요. 뭐 이 두 사람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김 박사님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게 경험하지 않고도 아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관념이라고 해요. 관념이라는 거는요, 자기 시각에서 보는 견해예요. 자기 시각에서 보는 견해. 어떤 사람은 파이코인을 채굴하면, 파이코인을 보면서 와, 이거는 스캠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와,
이런 암호화폐도 있었어? 야, 대박이네.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어떤 자기 개인의 역사나 나라나 역사나 볼 때 어떤 그 시대 정신이 세상을 이끌어 나온다. 지금 시대 정신이 미국의 두 대통령이 전부 암호화폐 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변증법 이거는 뭐 두 분이 똑같은데 한 분은 이제 정신적 입장에서의 변증법, 한 분은 이제 물질적 입장에서의 변증법을 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인과 노예 관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주인과 노예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주인과 노예 관계는 왜 생기느냐? 인정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노예가 니까 진 게 무슨 주인이냐 이 새끼야 라든지 주인이 니까 진 게 무슨 노예냐 라고 했을 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이 육체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거라고 얘기한 거고, 이걸 완전히 바꿔서 이제 마르크스는 어차피 몸뚱이도 물질이고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게 물질이니까 물질 위주로 봐야 된다. 역사적으로는 그냥 뭐든지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공산이죠. 여기서 역사적으로 이게 실패한 거죠. 인간의 의식이나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이런 영혼 자체를 무시한 거죠. 변증법은 똑같고, 주인하고 노예 관계는 인정관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인은 노예를 착취한다. 그러니까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이라는 것은 자기의 실현이 아니라 자기 능력의 실현. 어떤 사람은 아니 저도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했으면, 혹은 뭐 누구처럼 뭐를 잘했으면 그거 하는 건데, 노동이라는 건 자기 실현인데 노동은 이제 전부 다 소외계층으로 본 거죠. 이렇게 봤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그 암호화폐 그게 되면, 이 암호화폐도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저기 위에서는 다 분석을 해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있으면은 어떤 생산 양식, 이게 이제 암호화폐자, 이제 법정화폐 말고 암호화폐가 있다. 그러면 이게 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정치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되면, 이게 철학이 어떻게 되면, 이런 게 이제 다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준비한 거는 파이코인이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한 건 비트코인이죠. 왜? 세상에 딱 던져놓고 니들이 알아서 시장에서 판단해 이러는 거니까요.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니들이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러건 안 그러건.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빠진 거죠. 뭐 하느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했지만 니들끼리 알아서 나의 뜻을 알아서 써 이런 거.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초창기 그 코드도 제너시스 코드라는 거 아니에요? 사토시 나카모토를 빙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제너시스 코드 내놔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내놔잖아요. 제너시스가 창조잖아요. 창조주.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완벽하죠. 사실은 비트코인이 제일 완벽하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이제 완벽에 가깝게 가는 건 파이코인이 제일 완벽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는 파이코인과도 아마 이쪽 업계, 지금은 이제 뭐 실제 비즈니스 업계 쪽을 얘기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밑에 참모들한테 시킬 때는, 그러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암호화폐는 어떤 식으로 가야 돼? 당연히 KYC 문제를 들고 나오겠죠. 선거 끝난 다음에는. 지금은 아니죠.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오픈 메인넷 로드맵 조건 3이 성수되어 간다라고 보고, 화폐혁명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